계속해서 회로 이론하겠습니다. 61번 볼게요. 이런 문제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대칭 3상 Y결선 부하에서 각 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제12옴이고 부하 전류가 10A일 때의 부하의 선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그냥 그림 안 그려도 풀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Y 부하고요. Y결선이고 이렇게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임피던스가 저항이 16이고 리액턴스가 J10이라고 되어 있고요. 부하 전류가 10A라고 합니다. 이때 묻고 있는 것이 선간전압이 얼마냐라고 묻죠. 선간전압이면 여기에 이 사이의 전압 VL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 풀 때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선간전압이 주어졌다라고 하면은 상간전압으로 상전압 구하고 상전압으로 상전류 구하고 상전류로 선전류를 구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거꾸로 선전류가 주어졌기 때문에 반대로 상전류 구하고 상전압 구하고 선간전압 구하는 방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전류가 10A라고 했습니다. Y결선에서 선전류가 10A면 상전류도 따라서 10A가 되고요. 상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상전압은 상에 흐르는 전류와 상의 임피던스 12와 16일 때 임피던스는 20옴이 되죠. 따라서 상의 전압은 10 곱하기 20 하면은 얼마? 200볼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선간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Y결선에서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됩니다. 따라서 200 루트 3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346.4볼트가 된다. 다음으로 62번 볼게요. 대칭 좌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주 나옵니다. 일반 대칭 3상전압에서 영상분은 0이다. 공식으로 하면 영상분 전압 V0는 3분의 1에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되죠. 그런데 대칭에서는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뭐요? 0도, 120도, 240도 다 더하면 얘가 0이니까 대칭에서 영상전압은 0이 된다. 없다. 그런 말이고요. 이번 비대칭이고 3상 Y결선 비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한다. 포인트는 뭐다? 비접지식입니다. 비접지식 회로 영상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고요. 3번 비대칭 3상 Y결선 접지식 회로에는 영상분이 존재한다. 접지식에는 존재를 한다. 4번 대칭 3상 전압은 정상분만 존재한다. 대칭 3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120도의 위상을 갖고 크기가 같은 그 대칭 3상 전압은 정상분만 존재합니다. 63번 볼게요. 다음의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C의 값은입니다. 뭐 그림을 그릴 필요도 없이 정저항 조건 얼마요? R은 루트 C분의 L. 정저항 조건이 이렇게 되죠. 정저항에 이러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정저항 공식 이것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 C를 구하라고 하니까요. 얼마? 저항의 제곱은 C분의 L. 따라서 C는 R의 제곱분의 L이 되고 그림상에서 저항이 100 제곱이고요. L은 40mm니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하게 되면은 계산하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 페럿은 4 마이너스 6승이니까요. 마이크로 페럿이 됩니다. 63번 이렇게 되고 64번 볼게요. 64번까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죠. 어떤 교류 전동기의 역률이 0.6입니다. 그럼 쓸게요. 역률 코사인 세타가 0.6이면 나온 김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는 0.8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소비하는 전력 120kW 유효 전력입니다. 유효 전력이 120kW일 때 묻고 있는 것은 무효 전력을 묻습니다. 킬로바. 무효 전력은. 구하는 방법 간단하죠. 유효 전력이 주어졌으니까 피상 전력 어떻게 돼요?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 120을 역률로 나누는 겁니다. 왜? 피상 전력 곱하기 역률이 유효 전력이니까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 나누기 역률입니다. 그러면 얘가 200이 돼요. 200 킬로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무효 전력은 어떻게 해요? 무효 전력은 피상 전력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면 얼마? 200 곱하기 사인 세타 0.8 하면 160이 됩니다. 뭐 64번은 이렇게 풀지 않으시더라도 뭐 벡터 그림을 그려서 풀이하셔도 되고요.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피상 전력은 유효 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 전력의 제곱 이런 공식을 이용하셔서 풀어도 되고요.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고요. 또 틀릴 수도 없는 문제예요. 일단 65번 문제에서 일단 보세요. 우리가 n상 대칭 회로에서 n상 대칭 교류했을 때 크기는 2배 사인 n분의 파이가 됩니다. 2배 사인 n분의 파이. 그 다음에 위상은 2분의 파이의 1-n분의 2죠. 그래서 65번의 답이 1번인데 제가 틀릴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틀릴 수 없다라는 것은 왜 틀릴 수 없냐면 우리가 3상에서 크기가 루트 3이고 위상은 30도 혹은 6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객관식이면 보세요. 위상에서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상을 집어넣어서 30도 혹은 6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 그냥 찾으시면 됩니다. 다 집어넣어서요. 그래서 보세요. 위상 2분의 파이에 1-3상이요. 3분의 2 하면 얼마요? 2분의 파이에 1-3분의 3분의 3-3분의 2 하니까 3분의 1 하면 6분의 파이가 나오니까 3상일 때 30도만 알고 계시면 3상일 때 6분의 파이만 알고 계시면은 이 문제는 대입을 해서 틀릴 수가 없는 문제다. 계속해서 6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해서 3상 평형부하의 역률을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 지시가 각각 P1W, P2W라 할 때 이 회로의 역률은입니다. 네, 볼게요.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피상 전력분의 유효 전력입니다. 이 전력계법에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유효 전력은 P1 플러스 P2 맞죠? 피상 전력은 외워주셔야 됩니다. 2배 루트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얘들을 따로 물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 기억을 해주시고 따라서 역률은 그냥 합하면 돼요. P1 플러스 P2고요. 분모는 2배 P1의 제곱 플러스 P2의 제곱 마이너스 P1, P2 해서 답은 66번에는 4번이 됩니다. 네,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67번 문제 봅니다. 67번.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예, 보시면 A와 B 단자 사이에 20V를 B 단자 사이에
20V를 인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옴 있고요. 여기에 R1과 R2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 볼게요. AB 간에 20V 전압을 인가할 때 여기에 흐른 전류가 전체 전류가 5A라고 합니다. 그리고 R1 및 R2에 흐르는 전류의 비를 1대2래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의 비가 1대2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는데 전류의 비가 1대2니까 R1 대 R2의 비는 반비례할 것보다 2대1입니다. R1이 R2보다 2배 더 크다는 것, 요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전체 전압이 20V인데 전체 전류가 5A래요. 그러면 전체 저항이 얼마? 4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체 저항이 4옴. 얘가 뭐다? R 토탈이에요, 토탈. 근데 보시면 이옴과 이것의 직렬이죠. 이옴과 이것이 직렬인데 R 토탈은 뭐다? 2 플러스 얘를 우리가 R 제로 할게요. R 제로가 4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R 제로가 얼마다? 이 부분의 저항이 2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2옴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한 값이 2옴이다. 따라서 이것만 보고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65번에서 그랬지만 객관식이니까요. 첫 번째 조건 R1 대 R2의 비가 2대1이고 두 번째 조건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에서 이 값이 2옴 나오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다? 4번이죠. 6 플러스 3분의 6 곱하기 3 하면은 2옴이 되고 R1 대 R2의 비율이 2대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석으로 찾으셔도 됩니다. 해설에 있는 거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부분의 전압이 지금 5A 하니까 여기에 10V 걸리죠. 20V 걸렸는데 인가했는데 여기 10V 걸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0V다. 그래서 10V고 전류비가 1대2인 것, 이것을 이용해서 해설을 풀어온 거고요. 방금 제가 답을 찾는 것, 정석으로 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는 방법, 최소한의 방법만 숙지하셔도 이런 문제는 맞출 수가 있다. 67번에는 답이 4번이 됩니다. 계속해서 68번 볼게요. 68번은 제가 앞에서도 했지만 영상분 전압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영상분 전압 제가 앞에서 62번 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최근에 있었던 실기 시험에서도 영상분 전압, 정상분 전압, 영상분 전압 구하는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실기에서도요. 그래서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영상분 전압은 뭐다? 3분의 1에 VA 플러스 VB 플러스 VC가 된다. 그러면 3분의 1에 VA 얼마? 3 플러스 VB는 2 마이너스 j3, VC는 4 플러스 j3입니다. 그러면 3분의 1에 실업은 뭐야? 실수부 3, 2, 4니까 얼마? 9 플러스 호수 부분 보니까요. 마이너스 j3에 플러스 j3 하니까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그래서 얼마? 이렇게 하니까 3V. 이럴 때 영상분 전압은 3V가 된다. 2번이고요. 69번 문제 한번 볼게요. 69번은
딱 봐도 전원이 두 개입니다. 전원이 두 개니까 중첩으로 푸시면 되고, 그래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 했을 때 15V고 5ohm이고 6A고 15ohm일 때 묻고 있는 게 뭐냐면 15ohm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묻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림을 두 개 그려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보세요. 그림을 두 개 그려봅니다. 전압원으로 했을 때 전류원은 개방되죠. 따라서 첫 번째 전류원이 개방됩니다. 여기에 있던 전류원이 개방되는 거죠. 그래서 15V에 5ohm과 15ohm, 이렇게 하나.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합니다. I1 하고요. 두 번째, 전류원으로 할 때 전압원은 단락되죠. 전압원은 단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6A에 5ohm에 15ohm이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되죠. I1은 직렬이니까 I1은 전체 임피던스 5 플러스 15분의 15 얼마요? 20분의 15 하니까 4분의 3 0.75A가 됩니다. I1은 0.75A. I2는 볼게요. I2는 얼마예요? 지금 15ohm과 5ohm인데 15 플러스 5분의 전류는 정확히 반비례하죠. 15 플러스 5분의 15ohm에 흐르는 전류는 남의 거 5 곱하기 전체 전류를 합니다. 그럼 얼마요? 20분의 5, 6이 30 하니까 1.5A죠. 1.5A.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전류의 방향이 똑같습니다. I1과 I2의 정렬 방향이 똑같아요. 따라서 전체 전류는 I1 플러스 I2 하면은 0.75 플러스 1.5 하면 2.25A가 됩니다. 2.25A에서 이렇게 종착 원리는 제가 61번 문제도 잘 어렵지 않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이러한 문제도 지금 69번 문제도 가급적이면 그림을 그려서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70번 문제 볼게요. 70번 문제 씁니다. VT가 100에 오메가 T 플러스 50에 사인 3오메가 T 플러스 60도가 되고요. IT는 20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 플러스에 10의 코사인 3오메가 T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 구하면 보세요. P는 일단 여기에서 사인 오메가 T입니다. 오메가 T니까 기본파 3오메가 T죠. 이 부분을 보고 3고조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코사인 오메가 T니까 기본파가 되고요. 3오메가 T니까 3고조파가 됩니다. 그러면 P는 유효 전력은 V1 전압의 기본파 곱하기 전력 기본파 곱하기 코사인 세타 1. 여기 세타 1이라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되고요. 플러스 V2 I2의 코사인 세타 2. 여기서 마찬가지로 세타 2는 여기 두 개 사이의 위상차가 됩니다. 근데 위상차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압은 사인으로 되어 있고
전류는 코사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위상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든지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든지, 그래서 이렇게 되죠.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90도를 해주고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플러스 90도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해설에 있는 것처럼 이 문제에서는 제가 코사인을 맞춰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얘를 사인으로 바꿔도 되고 얘를 코사인으로 바꿔도 됩니다. 코사인을 바꾸면 100의 코사인 오메가 t,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 마이너스 90도를 해준다 그랬죠. 플러스 50의 코사인에 3오메가 t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90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P는 전압의 기본파인데 얘는 최대값이죠. 전력 구할 때는 실효값으로 해야 되니까 루트 2분의 100 곱하기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20이잖아요. 실효값은 루트 2분의 20입니다. 곱하기 코사인에 전압과 전류 위상차입니다. 전압은 마이너스 90이고 전류는 마이너스 30이요. 마이너스 90과 마이너스 30 위상차는 얼마? 마이너스 60이죠. 60. 플러스 전압은 50이니까 루트 2분의 50 곱하기 전류는 10이니까 루트 2분의 10 코사인은 보세요. 지금 전압이 보니까 플러스 60에 마이너스 90 하면은 마이너스 30이죠.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30 위상차는 얼마요? 마이너스 30과 마이너스 30이니까 코사인 0도가 됩니다. 0도. 그래서 얼마요? 2분의 1000 하니까 500. 코사인에 마이너스 60이나 플러스 60은 똑같죠.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플러스 얼마요? 2분의 500. 250. 코사인 0도 1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답이 500 플러스 250 하니까 750W가 됩니다. 네. 천천히 풀었는데요. 한번 쭉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고 이런 부분만 고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세타 1과 세타 2를 대입할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다, 이런 것만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과 통해서 AB 사이의 합성저항은 얼마냐 합니다.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변형을 시켜야 되는데 ER 여기도 빠졌죠. RR입니다. RR이고 3R인데 얘를 쭉 잡고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쭉 잡고 쭉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됐느냐? ER, R, R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얘를 자꾸 이 부분을 쭉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3R인데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가 히든 브릿지 아시죠? 대각선 얘하고 얘하고 곱한 게 ERR이고 ERR 대각선으로 곱한 것끼리 같으면 휴전 브릿지에 의해서 여기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개방된 곳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그럼 얘를 좀 더 반듯하게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2R과 R, 2R과 R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얘를 조금 잡아내리고 얘를 조금 잡아당기면은 2R과 R이 직렬, 2R과 R이 직렬이고 얘하고 얘는 서로 병렬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합하면 2R과 R 직렬하면 3R, 2R과 R 직렬하면 3R. 3R, 3R이니까 반이 되죠. 얼마? 2분의 3R이 된다. 이런 문제는 뭐 많이 나왔던 문제고 우리 다산에듀 이론서에도 수록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푸는 방법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72번 문제로 가볼게요. 다음과 같은 4단자 회로의 4단자 정수 A, B, C, D 중 C의 값은 얼마냐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조금 바로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L이고 C죠. C인데 이런 그 회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바로 적용 안 되더라도 이렇게 보세요. 얘가 Z1이고 Z2예요. Z1, Z2입니다. 그러면 이때 4단자 정수 얼마? A는 얼마? A는 1 플러스 Z2분의 Z1. 이 정도는 4단자 정수 공부하면은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A는 이거고. B는 얼마? B는 Z1. C는 Z2분의 1. D는 1이죠. 이 회로가 나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로에서 지금 4단자 정수 C를 물어. 그럼 C는 뭐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C는 뭐다? Z2분의 1입니다. 그럼 C가 임피던스가 얼마야? Z2는 J오메가 C분의 1이죠. 콘덴서 회로에서 리액턴스는 J오메가 C분의 1입니다. 따라서 C를 어떻게 구해요? C는 분명히 Z2분의 1이라 그랬죠. C는 Z2분의 1인데 Z2가 얼마?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답을 찾으면 크게 어렵지가 않죠. 얼마? J오메가 C분의 1분의 1이니까 J오메가 C가 된다. 네. 하여튼 4단자 정수가 그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겁을 먹는 분들이 계시고요. 만약에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식으로 아는 부분을 통해서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73번 봅니다. 지금 IT를 구하라고 하는데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DT분의 DIT 플러스 4IT 플러스 4배 인테그랄 IT DT는 50UT라고 합니다. 50UT 했을 때 라플라스 변환해서 전류 IT를 구하라. 라플라스 변환해서 영라플라스를 해야 시간의 함수 IT가 나오겠죠. 그러면 라플라스 변환합니다. DT분 D입니다. 미분이죠. 미분은 S, IT는 IS입니다. 4배 IT는 IS죠. 인테그랄 뭐예요? S분의죠. S분의 4의 IS가 되죠. 라플라스 변환하면. 그 다음에 UT는 얼마? UT는 S분의 1이죠. 얼마? S분의 50이 됩니다. S분의 50. 그럼 여기에 분모 S가 있으니까, 여기 분모 S가 있으니까, 전체 S로 한번 곱해봐요. S로 곱하면, S제곱 IS 플러스 4S IS. 약분되니까 4IS는 50이 됩니다. IS로 묶으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는
50이 되고, 넘어가니까 is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분의 50이 됩니다.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 it를 묻고 있죠. it는 얘가 s 라플라스 변화하는 것이니까 0라플라스 변화를 해야 it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0라플라스 변환하기 위해서 보세요.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는 얼마? s의 s 플러스 2의 제곱이죠. s 플러스 2의 제곱하면 s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s 플러스 2의 제곱분의 50입니다. 따라서 it는 0라플라스의 is가 되니까 얘를 0라플라스 변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50 상수 50 나오고요. 제곱이 있죠. 제곱이 있으니까 t가 됩니다. s 플러스 2는 얼마다? s 플러스 2는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그래서 73번에는 답이 4번이죠. 50의 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t.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4번이에요. 네. 74번도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면 지금 이렇게 되죠.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간단한데 VT요. V2T고 여기가 V1T입니다. V1T일 때 출력자나 V2의 파형이 어떻게 되느냐 묻습니다. 출력자나 V2의 파형이 이런 문제 나오면 보세요. 앞부분에 콘덴서가 있죠. 앞부분에 콘덴서가 있으면 콘덴서 여기 미분 어떻게 돼요? 미분 회로는 이렇게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회로고요. 적분 회로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증가하는 회로요. 콘덴서가 앞에 있으면은 미분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으면 처음에 입력과 같이 변했다가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 네,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C의 임피던스가 처음에는 0이었다가 C의 임피던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무한대가 되죠. 무한대. 그러면 C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해요? C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는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전압은요. 그럼 지금 묶어 있는 것은 여기에 저항에 걸리는 거잖아요. C의 전압이 처음에 0이었다 나중에 이렇게 되니까 반대로 키르호프의 법칙에 의해서 R에 걸리는 전압은 처음에 0이었다가 처음에 컸다가 나중에 이렇게 감소하는 회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4번은 3번. 일단 미분 회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75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다산해듀 교재 이론서에 수록된 문제인데 그림을 그려보죠. 이렇게 해서 음, 110V 25옴 10옴입니다. 10옴. 그리고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돼 있고 B점의 전위를 묻습니다. 묻고 있는 것이 B점의 전위인데 이점의 전위인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고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이거 접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점이 접지가 되어 있다는 거. 이 지점이 접지가 되었으면 여기에 전위가 0V다.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 0V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보세요.
일단 얘를 무시하고 110V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예요? 흐르는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되는 거죠. 전체 저항은 직렬로 25옴, 25옴, 15옴이니까 55옴이죠. 55옴분의 전압은 110 하니까 2A입니다. 즉,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2A예요. 이렇게 다 2A. 2A입니다. 그러면 전압 볼게요. 전압. 2A가 25옴이니까 여기는 40V가 걸리게 되고 2A 25옴이니까 여기는 50V가 걸리게 되고 여기 2A 15옴이니까 여기는 20V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B점의 전위는 어떻게 된다? 여기가 0V라 그랬죠. 0V. 0V에서 50V 걸리니까 C점의 전위를 구하면 50V가 됩니다. B점의 전위는 50V에서 40V 하니까 B점의 전위는 90V가 돼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여기는 0V에서 20V니까 A점의 전위는 얼마? 마이너스 20V가 돼요. 그러면 여기 B점과 A점 사이 전위는 얼마? 90V와 마이너스 20V니까 90과 마이너스 20의 차는 11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0V로 두고 0V에서 계산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76번 볼게요. 76번. 전압이 VT가 3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0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30도에서 실효값입니다. 실효값. 네, 실효값은 좀 쉽죠. 최대값이죠. 30과 40은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은 얼마? 30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30. 40의 실효값은 루트 2분의 40. 그래서 얘들을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루트 2분의 50이 나오고요. 유리화하면은 25 루트 2V가 됩니다. 76번에는 25 루트 2. 77번 볼게요. 비정연파 풀이의 급수 변환 시 직류분을 포함하는 것은 외워주셔야 되는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인은 기함수입니다. 사인은 사인파죠. 사인파는 원점을 대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인 기함수요. 기함수. 코사인은 어떻게 해요? 코사인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색깔로 해서 코사인은 이렇게 Y축을 기준으로 대칭입니다. 그러면 직류분 볼게요. 직류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그럼 보세요. 사인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고 코사인은 Y축을 기준으로 대칭인데 직류분은 뭐예요? 얘도 코사인하고 똑같이 Y축 기준 대칭이죠. Y축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맞죠? 그래서 직류분은 코사인과 똑같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류분을 포함하는 것은 사인 기함수, 코사인은 우함수죠. 코사인은 우함수다. 그래서 직류분도 코사인과 똑같이 Y축 대칭이니까 우함수가 된다. 예, 이렇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죠. 그림을 통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78번인데요. 예, 조금 삼각함수 공식을 알아야 되는 좀 생소한 문제입니다. 78번 FT가 사인 10t 플러스
60도입니다.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래요. 라플라스 변환 하기 위해서 조금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보세요. 공식 사인 세타 1 플러스 세타 2가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2의 삼각함수 공식이 뭐냐면, 사인 세타 1의 코사인 세타 2 플러스 코사인 세타 1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얘를 세타 1, 세타 2라고 볼 수 있잖아요. 세타 1, 세타 2. 그래 따라서 보세요. 사인 10t 플러스 60도는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사인 10t에 코사인 60도 플러스 코사인 10t에 사인의 60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들은 알고 있죠. 코사인 60도 얼마예요? 코사인 60도면 2분의 1이죠. 2분의 1에 사인 10t.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의 코사인 10t입니다. 그럼 얘를 라플라스 변환한다는 거예요.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는데 삼각함수 공식 있죠. 사인 오메가 t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코사 오메가 t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s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여기에서 사인 10t 코사인 10t 하되 얘가 오메가죠. 오메가 하니까 볼게요. 2분의 1에 사인 오메가 t 뭐라고 그랬어요?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10의 제곱분의 사인은 오메가니까 10 플러스 2분의 루트 3의 s제곱 플러스 10의 제곱분의 얼마? 얘는 s가 됩니다. 그러면 합하면 어떻게 해요? s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하니까 s제곱 플러스 100분의 얼마? 2분의 1 곱하기 10 하니까 5죠. 5. 그 다음에 s는 얼마? 2분의 루트 3 하면 0.866이죠. 얼마? 0.866s 이런 식으로 라플라스 변환이 됩니다. 78번에는 답이 2번이죠. s제곱 플러스 100분의 0.866s 플러스 5 네,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79번 봅니다. 또 씁니다. VT는 100에 사인 108t 플러스 6분의 8 IT는 10에 코사인 108t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이는 앞에서 했었죠. 앞에서 해본 문제보다 더 쉽습니다. 똑같이 얘를 코사인을 바꾸면 얼마? 100에 코사인에 108t 플러스 30에 사인을 코사인을 바꾸기 위해서 마이너스 90을 하면은 플러스 30에서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90 하면 마이너스 60이죠. 얼마? 마이너스 3분의 8가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8.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면 유효전력, 소비전력 구하면 P는 얼마? 100이 아니고요. 루트 2분의 100. 전류는 루트 2분의 10에 코사인은 위상치 얼마요? 전압도 마이너스 3분의 8, 전류도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코사인 0도가 됩니다. 맞죠? 따라서 답은 500V가 됩니다. 79번에는 1번. 마지막 80번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L은 50ml, R은 20kg인 경우 회로의 시정수는 그림을 볼 필요도 없고 시정수 타우는 얼마?
R분의 1이죠. R의 직렬회로, 문제에서 R의 직렬회로에서 시정수 타우는 R분의 1이니까 R은 20kg, 20 곱하기 10의 3승, L은 50mm,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니까 얼마?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 문제에서 마이크로세크라고 했죠. 마이크로세크니까 2.5, 10의 마이너스 3승 없애고 마이크로세커가 됩니다. 따라서 80번에는 4번 2.5가 돼요. 네, 회로 이론이었고요. 좀 더 많은 연습이 더 필요하시겠죠.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